된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고품격 중고차 톡쇼 들려드릴 수다입니다. 오늘은 고품격 안주인 족발과 또 소주를 한잔 하면서 진솔한 대화를 갖는 시간을 한 번씩 저희 먹방 합니다. 오늘은 특별 게스트 구독자를 한 명 모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특별히 없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또 물어봐 주시고 우리 PD님이 준비하신 질문에 질의응답해서 제가 갖고 있는 중고차 20년 경력의 노하우를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영업 20년 했으면 노하우가 많이 있겠지만 사람을 많이 만났지. 전화번호가 한 3만 개 있을걸. 사람을 많이 만났어.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십시오. 9번부터 이어서 한번 해볼게요. 개인 간 거래할 때도 이거 사실 필요할 것 같은데 중고차 거래할 때 꼭 확인해야 될 계약서상 서류들 확인해야 될 부분 그런 것 좀 얘기를 해주세요. 계약서는 그 규격이 딱 있기 때문에 별로 계약상에 확인할 건 없는데 특약상에 좀 넣으면 좋은 것들은 있지. 중고차 매매상사에서 사면은 성능점검 기록부랑 매매 계약서를 필히 발급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써줘야 되거든요. 그게 누락이 되면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성능점검 기록부 내용과 차량 상태가 다를 경우에 어떻게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거를 특약상에 넣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특약상에 이런 거 저런 거 딜러들이 보통 구두상으로 하는 얘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거 차 내년에 팔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면 가격은 모르겠는데 내년에 제가 그래도 오늘 1,500에 샀으니까 내년에 파시더라도 1,300에 제가 꼭 매입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를 만약에 딜러가 뱉는다. 그럼 그거를 이제 쓰는 거지. 특약상에. 내년 몇 월 달까지 차를 판매 시는 얼마까지 해주겠다. 뭐 이런 거를 써놓으면은 좋지. 근데 그때까지 차량 컨디션을 똑같이 유지를 해야 되고 뭐 주행거리 이런 거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고 잘 안 써줄 거예요 딜러들이. 근데 그런 거 써놓으면 좋아요. 그리고 성능점검 기록부와 차 상태가 다르면은 뭐 어떻게 보상을 해주겠다. 물론 성능점검 한 업체에서 보상하는 게 있는데 그게 굉장히 미비합니다. 30만 원, 50만 원, 뭐 100만 원인데 차를 뭐 5천만 원짜리 차를 사는데 그건 보상이 완전 작잖아. 그러니까 차로 뭐 환불을 해주겠다라든가 이런 거를 특약상에 좀 써놓으면 좋지.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입금을 할 때 등록증 상에 있는 차주한테 꼭 입금을 하셔야 돼. 이거는 이것 때문에 문제가 많거든. 사면 계좌라든가 아니면 나중에 이전이 안 됐을 때라든가 문제가 생겨서 뭐 서류상으로 뭔가 안 됐을 때는 돈을 다시 받던가 아니면 입금한 거를 계좌를 제재를 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 명의로 입금을 해버리면 그 중간에서 사기 당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등록증상을 꼭 확인해 보시고 등록증상에 있는 차주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을 꼭 하셔야 돼요. 직거래도 마찬가지고 직거래도 등록증상에 있는 사람 앞으로 입금을 해야지. 근데 등록증을 이 사람이 딴 데 차를 팔아놓고 그 전에 등록증을 복사해서 갖고 있는 원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기도 있어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래갖고 차를 몇 군데에다 차를 판 거야. 그 돈을 이제 자기 차 갖고 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생겼었지. 옛날에 신차 영업사원이 몇 번 그랬어. 그래갖고 외덕인 것 같더라고. 차를 몇 대를 그렇게 날렸더라고. 중고 매매상사로. 옛날 그런 적이 있었지. 그런 거 조심하면 되고 또 계약서상에 보면 15일 이내로 이전하게 돼 있거든. 그런 거를 알아놓으면 좋지. 이전이 15일 내로 안 됐으면 계약에 대한 뭔가 무효화시킬 수 있는 그게 되니까. 나중에 14번 질문이 차량 대금 결제 시 안전한 방법은 에 대한 얘기도 나왔네요. 연결이 돼 있네 이게. 네, 거기에 대한 대답까지 거의 해주신 걸로 보면 되겠네요. 네. 중요합니다. 되게 중요하네요, 진짜.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가 사고 있는 차량도 매입하나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사고? 당연히 다 매입합니다. 완전 그냥 대파라도 매입하지. 대파라도? 대파라도 매입하지. 가격만 맞으면 매입하지. 그래요? 얼마 전 뉴스에 그거 나왔거든. 대파난 차들을 이제 사가지고 번호판만 가지고 할부 작업을 해가지고 금융을 일으켜가지고 신용 조금 괜찮은 사람들 막 갖고 하여튼 그 사기가 한번 있었어. 딜러에게 차량 팔 때 주의할 점 같은 경우 뭐 있는지. 네. 그래 아까 이거 연결되는 건데 이 말하다 말았네. 이게 딜러한테 경매로 이제 차 팔면 좋은 게 내가 이 차에 대해서 차량 상태가 현재 어떻다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차만 딱 맡겨놓고 나머지는 딜러들이 알아서 보는 겁니다. 이 현 상태 그대로
차를 파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사고 이력 조회라든가 우리가 가성능을 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발견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딜러가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해줄 필요가 없지. 그래서 차 팔 때 제일 중요한 게 말을 안 해야 됩니다. 말을. 내가 내 차에 대해서 제가 이게 얼마 전에 뭘 수리를 했는데 내가 상태가 안 좋아서 차를 팝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절대로 그런 얘기를 하면은 차값을 감가를 하지. 양심적인 분이시지 그런 분들은. 지금 그런 얘기는 함부로 이렇게 딜러 입장에서 하면 안 되는 얘기 아닌가요? 안 되는데 모르는 사람한테 차를 보통 팔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딜러가 그런 것까지 체크를 잘 해야지. 어떤 부분까지 누유가 어떻게 되는 거 막 이런 것까지 체크를 잘 해야죠. 뭐 완전 속이고 팔면 뿌겠지만 굳이 잔잔한 것까지는 얘기를 안 하셔도 된다 이거지. 그게 좀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명의 이전을 언제 하는지를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매입을 한 다음에 보통 이쪽 지역에서는 당일 이전이나 바로 그 다음날 이전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타 지역 이런 데서는 매입하고 시간을 끕니다. 끌어서 이 차가 문제가 있어서 이전을 못할 것 같다. 차를 도로 가져가셔라. 라든가 아니면 탁송비를 내가 얼마 들었는데 탁송을 보내줄 테니까 우리가 들어갔던 비용을 다시 돌려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손님들을 우롱하는 업체들이 간혹가다 있습니다. 경기도 서울 쪽에 조심하셔야 돼요. 손님들은 지방에서 견적이 1,000만 원 나왔는데 걔네들이 1,200만 원 가져간다니까 물론 무조건 거기서 팔잖아. 근데 가져간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전 안 하고 질질 끄는 경우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거 조심하시고, 그리고 명함이라든가 차값을 다 받고 서류를 드려야 되고, 그리고 그 업체 사업자 등록증이라든가 이런 것도 달라고 해서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토대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하니까. 계약서를 쓰는 것도 원칙이고, 매입 계약서, 그러니까 양도 계약서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 쓰는 것도 원칙이고, 아는 딜러 같으면 그런 거 안 하고 하는데, 처음 거래하는 데는 그런 거 꼭 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문제 생겼을 때 할 수 있거든. 전화하는데 또 지인이 대방어가 또 지금 사진을 보냈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혼자 보지 말고. 사진을? 그건 보이나? 대방문 카메라로. 카메라로 이게 보이나 근데? 보이지 않네? 대방어들이? 보이네. 잘 보여요. 잘 보여. 잘 보여. 이게 진짜 대방어라고 보여주네. 쉽게 보이네. 진짜 참치랑 비슷하네. 말 잡자는데. 겨울엔 또 대방어지. 그리고 중고차 구매 후 문제를 생기면 누구한테 연락을 하는 게 좋을까요? 딜러지. 그걸 그래요? 중요한 딜러한테 연락을 해야지. 언제까지? 보통 AS 기간이 있거든요. 중고차 샀을 때 AS 기간이 있어요? 30일, 60일, 90일, 1년 그 해당 상사에서 보장해주는 기간이 있습니다. 보증 시스템 같은 게 보증보험이 있거든. 그걸로 AS를 보통 해주는데, 그게 다 이게 단지들마다 좀 다르고 성능 해주는 업체들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차를 계약하실 때 하기 전에 미리 그 부분은 챙기는 게 좋아요. 물어봐야겠네요. 여기는 얼마까지 그렇지. 보증을 해주냐? 며칠까지 해주는 거랑 어디까지 해주는지 보증의 범위가 또 있어요. 다 달라요, 그게. 그런 것도 꼭 체크해 보시고 해야 돼요.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보증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인데 차량에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다. 안 해주지. 해주지는 않는데 연락은 해도 돼요? 연락을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문제인지 저게 문제인지 모르니까. 모르니까.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 그 딜러랑 그 보증업체랑 연결되어 있는 정비소를 가셔가지고 정비를 하셔야지 본인 유상 수리를 안 할 수 있습니다. 보증범위에 들어가도 자기 아는 데 가서 그냥 수리해버리면 본인 자부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단 보증 기간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무조건 딜러한테 연락을 하면 되겠네요. 무조건 이 딜러한테 연락해야지. 왜냐하면 그게 들어가는지 확인도 해야 되니까. 그거 하라고 알선 수수료도 주고 지급하는 비용이 있는데 그거는 하는 게 당연한 거지. 저는 AS가 생명이기 때문에 제 슬로건이 광고 낼 때도 그렇지만 집을 팔아서라도 AS는 해드리면, 저는 보증 범위 안에 안 들어가도 웬만한 거는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돈이 안 남아 진짜. 문자 왔어요? 아니 좀 왔습니다. 왔어요? 오늘 특별 게스트. 왔습니다. 배고파 죽겠네. 네, 아니요. 자리에 앉으시면. 야, 배고파 죽겠는데. 반갑습니다. 여기는 우리 구독자, 또 우리 중고차 지금 딜러를 하고 있는 이주환 님이 오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하시죠. 그냥 공동에서 발발거리고 다니는 이부장입니다. 예, 반갑습니다.